자, 이제 정태근 팀장과 시장 계산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20분 채 안 남, 20분 정도 좀 남았네요. 네.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뉴욕이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급락, 급등 뭐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도 모르고 시장도 헷갈려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따라다니기 힘들고 그럼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막 손절이라는 거를 주식을 네. 줄이고 또 올라가면 아 잘못 팔았구나 이래고 또 따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계좌는 녹는 거죠. 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녹고 우리 시편을 하자면. 네. 참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또 큰 상승장이 왔을 때는 실제 자금이 없어서 난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섣부른 저가 매수, 손절은 자제 이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섣부른 저가 매수 자제? 예, 섣부른 저가 매수, 자제, 손절도 자제.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다 보니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예. 그러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결국 드리고 싶은. 그게 확인이 돼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저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아까 전에 그 데이터 센터 얘기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작년 2020년 2월 이후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치를 다 100% 투영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의 가치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는 것도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했었지만은 지금 더욱이 그런 게 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얘기 좀 드리고 싶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정말 지금 상태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항상 종목별 등락 현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시장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얘기를 지난주 화요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3,000포인트 부근에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나타난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의 끝자락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작년 2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시장이 무너진 것도 최초였기 때문에 그때로 좀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그때 하락의 출발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2%, 3% 하락했었다가 결국 종국에 와서 3월 달에 바닥을 잡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8%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또 하락에 대한 출발점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나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저가 매수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차라리 5% 10%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서두에 조금은 아리송한 얘기를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송하네. 그럼 오늘 네. 뭐 방송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침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다시? 아침 드라마가 아니라 어쨌든 결국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속성이 있는 시장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빠져버리고 하루는 급등해버리고 여기 휘둘리지 말고 하루 빠지더라도 하루 더 빠지면 한번 지켜보고 오늘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는 5% 10%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외국인 기관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만 보도록 하죠. 네네. 뭐 큰 거 얘기해봐요. 매번 뭐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중국 판호 게임주 얘기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또 펄프 가격이 한 50%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제지 관련 주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뭐 포장지 또 뭐 얘기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얘기지만 PEPP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품귀 현상이랍니다. 이게 이제 그 패닉 바이 때문에 재고가 지금 없어요. 그래갖고 아마 오늘 석유화학 쪽 일부 이슈도 물론 국제유가는 $60대로 지금 내려왔어요. 사실 달러가 지금 움직이는 거, 달러 강세가 좀 눈에 거슬리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자, 그런 작은 것들 좀 몇 가지 다뤄주신다면. 네, 일단은 판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컴투스 웹젠 요 두 종목을 일단 봐야 될 거 생각이 들고 판호에 가장 근접한
그 모바일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발 이슈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지는 이슈? 파노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소비자 연관해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파노 얘기도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파노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아시겠지만 지금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얘기들도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컴투스라든지 웹젠 그리고 대장주로서는 NC소프트 이런 정보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P 이쪽을 좀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을 볼 수밖에.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주가 상당히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정경민 차장이 아주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기업인 네.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네, 너무 롯데케미칼이 자주 한다 싶긴 대장. 했었는데. 네네. 경영 내가 좀 봐야 될 것 지출하는 같고. 그 정유주 쪽에 어쨌든 P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S오일이거든요. S-오일. S오일.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가요? 금호석유? 아, 금호석유. 금호석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실적 얘기도 많긴 한데 지분 경쟁까지. 그쪽은 그러니까 잠시만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은 PPP라기보다는 네. 그 NCC 그냥. 위생장갑 이런 쪽 연관된 뭐라 그러죠? 그거? 는 아니고 뭐죠? 예.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PP하고 P 쪽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잠시만.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PP하고 PE 쪽으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하고 S오일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업종 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업종 내에서도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발생이 되고 어떤 모멘텀이 있냐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상반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갔다가 지금 정유화까지 갔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주목받을 말씀하셨죠? 만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개 말고 또 하나 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뭐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다 보니 게임하고 지금 저도 물어보고 PP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물어보면서 항상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추세가 음. 뭐 IT, 금융, 해운 쪽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IT, 금융, 해운 쪽, 그러니까 방금 말씀 모바일 게임하고 그다음에 정유화학, 모바일 게임 정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IT, 금융, 해운 쪽으로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재고 문제가 이게 나오게 되고 그쪽으로 수요 문제가 이게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게 어쨌든 벌크선 쪽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이크선. 어차피 운송이 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페노션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페노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노션도 최근에 추세가 괜찮거든요. 네. 네, 전고점 뭐 최근에 신고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페노션 정도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반면에 네, 그럼 잠깐 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네. 또 생각할 거 잡는 동안 네네. 또 지금 관심 리스트 상위 뭐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또 리포트 특징주 무엇이 있는지 신민영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개장에 이제 7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뭐 수소경제 이거를 다루자니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네. 뭐 현대차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까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수소 말씀이세요? 네. 오늘 정유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회동 소식이 있고 뭐 네. 정세용 국무총리도 배석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뭐 정부가 나서서 일단 기업들 네네. 간에 총수들 간에 어떤 협업에 대해서 권장을 좀 하고 네. 그 풀을 좀 키우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 영향을 줄 만한 제로인지 어떤 기업들이 조금 수소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제철을 봐야 되겠죠. 그 수소를 어쨌든 그 최강 생산 라인에서는 부생 수소 방식으로 어쨌든 수소를 앞으로는 계질 방식으로 넘어가겠지만은 부생 수소 방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현대제철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현대제철? 네,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효성 쪽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쪽도. 예. 효성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이란지 그리고 수소 어떤 계질 방식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저는 수소 쪽은 뭐 대장으로 보는 쪽이 일단은 효성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예. 효성을
이게 지금 서대 말씀드린 수소 부생 수소 방식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효성 같은 경우 계질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소 생산 방식이란지 그리고 수소 인프라 이쪽에서는 지금 효성에게도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대기업이 따라잡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장 인프라든지 생산 방식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효성그룹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혹시 앞서 이제 PPP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네네. 뭐 정유화까지 포괄적으로 넓혀서 네. 약간 그 케미칼 쪽으로 더 들여다본다면은 뭐 수소하고도 전혀 뭐 동떨어진 거나 같진 않고 기업을 하나 조금 오늘 관심 기업? 이게 좀 생소한 기업이에요, 오늘. 그 왜 이 기업을 하실 건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 관심 기업부터 먼저 들어보죠. 아, 네. 오늘 한국 셀석유라는 셀석유? 네, 셀석유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원래라면 오늘 SK 하이닉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 알려진 기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로얄더치셀의 국내 투자 법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실제로 그 원유를 진짜 시추하고 채굴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연관된 가장 근접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얄더치셀 같은 경우에는 엑스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유를 채굴을 하고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연관성 있는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2011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좀 관심을 종목이 좀 제외했던 종목인데 네. 어쨌든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유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유가의 어떤 상승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관련주로서 국내에 또 가장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한국셀석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 국내 자동차 윤활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이 회사를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상승에 가장 근접한 회사다. 뭐 SOLNG 여러 가지 회사도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숨겨진 수혜주라는 생각에 일단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서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소위 말하는 DPS가 1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14,000원에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고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1년 이후에 이 종목을 매매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같은 경우 주가가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4,000원에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 기준을 봤을 때 1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배당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참 주가 좋을 때는 45만 원대 갔었고 지금은 25만 원대인데 뭐 시가 배당률 기준을 좀 낮긴 5% 정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 주가 배당금, 금액 기준을 봤을 때 14,000원이 상당히 좀 고배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순수하게 그 정유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도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가 그 유럽의 최대 전기차 충전소 기업인데 유모션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2017년도에 100%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의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유모선의 기업이 부각이 될 거고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또 이 로얄더치셀 그리고 이 로얄더치셀의 한국투자법인인 또 한국셀석유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가 그 수소 연료 항공기 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현재 지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소 관련된 얘기가 앞으로 지금은 자동차지만은 조금 먼 미래로 항공기 테마 쪽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쪽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UAM이나 뭐 파브나 네네. 이런 쪽도 그리고 충분히 지금 기업이 지금 그 수소 연료 항공기 스타트업 기업인데 그 기업의 빌 게이츠도 2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고 로얄더치셀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에서 수소 항공기 쪽으로 만약에 테마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러니까 솔직히 테마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셀석유의 모기업인 로얄더치셀이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수소 연료 항공기라는 사업을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뭐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수소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당사자인 뭐 현대차라든지 SK 쪽에 네네. 그 큰 기업들이야 뭐 이미 그 많이 그거가 알고 나온 있으니까, 거고, 예. 그 밑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밸류 체인들은 쭉 구성이 되겠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맥락으로 같이 기업을 먼저 들어봤고, 호가 보니까 네. 화국 실석유에 대한 기업 정리는 뭐 두 줄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네. 정리해 주셨고, 기업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라고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1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호가가 굉장히 높죠. 2% 이상 상승 네.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도 약 2%가량 네. 붕 떠서 거의 뭐 오늘 그리고 IT를 그렇네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아시아 시장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콩 증시를 보니까 항생테크 기술주가 4% 넘게 강세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너무나 당했지만 오늘 삼성전자인지 한시 쪽도 연결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IT 대장들뿐만 아니라 또 그와 연관된 뭐 아까 전에도 그 반도체 관련 얘기했지만 그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오늘은 IT다. 네, 이걸로 잡고 개장 후에 다시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